네, 이제 메르스 환자가 처음 나온 지 18일째고요. 밤사이에 9명이 더 확인돼서 감염된 사람이 50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그나마 희망적인 건 처음으로 완치돼서 퇴원하는 사람이 나왔고 또 슈퍼 전파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던 첫 번째 환자도 퇴원을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메르스 확산세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백신 전문가이신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3차 감염자가 어제도 또 늘었거든요. 네. 3차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환자는 거의 대부분 3차 감염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늘어난다고 하면 3차 감염자니까 늘어난다는 것만 얘기 두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속도가 빠르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지역 사회로 전파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인데 제일 관건은 현재 병원과 격리 중인 관찰 대상자 중에서 환자가 발생하느냐 아니면은 그 이외의 군에서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외의 군에서 발생하게 되면 지역 감염이 이제 확산이 되는 것이고 네. 지금 현재와 같이 관찰 중인 병원이든지 자가격리든지 그 관찰 중인 데서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사람 숫자는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병원 내 감염이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이 병 고치러 갔다가 병 얻어왔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사람들은 병원에서 감염된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매우 불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 국민들께서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에볼라 같은 데서도 보는 것처럼 이 의료진들이 보통 이런 감염병에 있어서 1차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인들이 사실 이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꼭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의료인들을 비난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이 사실은 이런 특히 잘 알려지지 않는 이런 신종 감염병인 그 경우에는 본인 자신도 모르게 희생을 당하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래서 목숨을 많이 잃는 경우도 있는데 병원에서 지금 감염자가 속출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병원을 좀 공공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공공에게 알려주는 것이 좀 더 확산을 방지하는데 이제는 환자 수도 많아지고 감염 의심자도 많아졌으니까 좀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민들도 조심하고 또 그 병원을 에서 종사하는 의료진들도 확산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좀 강구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원 이름을 다 이제 알리는 것이 좋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병원에 아예 아무도 안 가고 그렇게 되는 걸 우려해서 아마 당국에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초기에는 국민들께서 이 병이 치사율이 높고 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많고 그 안에 병원에 있는 분들도 병원이 알려지게 되면 걱정을 많이 해서 이제 다른 병원을 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초기에 병원이 알려지게 되면 오히려 그 병원에 환자가 가서 또 감염을 시킨 분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전파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초기에는. 그래서 초기에는 그런 우려 때문에 병원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실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처럼 환자가 많아지게 되면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게 되고 이제는 지식도 늘어나서 어떤 위험에 있는지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감염원이 될 수 있으니까 남에게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알기 때문에 이제는 환자가 많아진 상황에서는 오히려 알리지 않은 것이 더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는 알리는 것이 오히려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교수님은 만약에요. 그 가족 중에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있다. 그 가족이. 그러면 병원에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며칠 동안 좀 가지 말고 참아라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가서 치료해야 된다는 입장이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환자가 계속 늘고 있고요. 의심자도 늘고 있는 가운데 또 200여 명은 격리 조치가 해제됐거든요. 이제 감염 우려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해제된 분들은 감염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심지어는 이제 치료를 받아서 퇴원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럴 수 있죠. 이웃에서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완치가 된 분들은 2차 테스트까지 다 해서 완전히 바이러스가 퇴치됐다고 하는 거를
그런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퇴원을 하는 것이고 특히 네. 예. 감염이 되었다가 완전히 치유가 되면 이미 우리 몸에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더 건강해졌다고 할 수 있겠군요. 완전히 건강해진 상태라서 아마도 평생 동안에 같은 바이러스로는 감염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 사회에서도 안심하셔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최초 감염자, 1번 감염자도 퇴원을 앞두고 있다고 하고 그분 부인은 완치됐다고 하고요. 예. 그분들도 사실은 나이가 꽤 고령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완치되는 사람들이 계속 빨리 늘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늘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늘어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치사율이 높으니까 이게 감염이 되면은 내가 상당히 위험할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신 분이 감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치료 수단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그런 치료 수단을 받아도 지금 1번 환자의 부인처럼 이렇게 완전히 완쾌되어서 퇴원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완치된 분들이 퇴원하는 사례가 더욱 많아질 근데 것입니다. 이게 약이 없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 거죠? 약이 없어도 우리가 이제 아프게 되면 아픈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고온이 생기게 되면 해열제를 투여할 수 있고요. 또 폐렴이나 이런 합병증이 생기면 항생제를 투여할 수 있고요. 호흡 곤란이 생기면 또 산소호흡기를 쓸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치료제를 쓸 수 있습니다. 가령 예컨대 지금 이 바이러스에 대한 약은 없지만 비슷한 바이러스에서 사용이 되는 그런 범용적인 그런 항바이러스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액제를 투여할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그런 치료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약이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치료는 안 돼도 이제 간접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는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간접 치료를 통해서 몸을 충분히 건강하게 유지를 시켜주면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기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환자 30명이 발생한 평택 성모병원 이제 뭐 바이러스의 온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병실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환기구가 별로 없었고 또 이제 에어컨을 통해서 전파가 되면서 뭐 에어컨 필터 5개 중에 3개에서 바이러스가 나왔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이 병원 내 구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매우 주의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병원 구조가 그렇고 에어컨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처럼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병원 구조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된다고 해서 공기 전파가 꼭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메르스뿐만 아니라 이렇게 에어컨을 통해서 확산되는 것은 어느 바이러스나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빈번하게 관찰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또 중요한 것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에어컨을 통해서 딴 데 확산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접촉하게 되는 바이러스가 생존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RNA라고 해서 바이러스의 어떤 한 부분, 그것은 바이러스가 아니거든요. 한 부분이 검출되었다라고 해서 그게 바이러스라고 꼭 볼 필요도 없고 그것이 감염을 시켰다고 해서 바이러스로 감염이 됐다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사실 추가 연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무엇을 강력히 시사하느냐 하면은 병원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감염성 질병을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부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을 강력히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교훈을 좀 얻어서 감염성 질환을 다루는 데 있어서의 병원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되어 있어야 그런 확산을 막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필터에서 그 RNA가 나왔지만 그것이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돼서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말씀. 단언할 수도 없거니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 전파를 시킬 가능성도 낮다고 하는 입장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없지는 않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전파가 여태까지 안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공기 중으로 전파가 안 된다고 했는데,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는 거는 그럼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공기 중으로 전파가 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침과 같은 이런 물질이 사이즈가 5마이크론이라고 아주 너무 작아서 공기 중으로 쉽게 떠 있어서 멀리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수분이나 온도, 어떤 적당한 조건을 필요로 할 때 이런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면 쉽게 말라버려서 바이러스가 활성을 빨리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바이러스가 공기 중으로 확산이 되려고 하면 그런 아주 악조건에서도 바이러스가 생명력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그렇게 조건이 나쁜 데서도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상당히 부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비말 감염이라고 하는 좀 더 큰 덩어리, 그러니까 큰 덩어리에서 바이러스가 생존력이 좀 더 좋기 때문에 비말 감염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공기 전염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공기 전염 상황으로 되는 것이 에어컨을 통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에어컨을 통한 그 조건에서는 공기 전염의 가능성이 큰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생존력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실제 그런 식으로 전파된다고 하더라도 접촉한 환자에게는 바이러스가 너무 농도가 낮아서 적극적인 감염을 일으키기는 어려운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 대형병원 의사 있지 않습니까? 1565명 모인 총회, 재건축조합 총회 참석했던 어느 정도 그 위험성이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잠복기 기간 중에는 환자가 이 보통 잠복기라고 하면은 열이 나기 이전 상황을 얘기합니다. 잠복기 이전 상황에서는 감염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제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 조금씩 미열이 있고 한 건 29일부터라고 하거든요. 참석하기 전에.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증상인데요. 열이 있게 되면은 일단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열이 나기 이전에는 바이러스 농도도 낮고 활성이 낮기 때문에 전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분이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일에 열이 적고 전파력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었을 경우에 1,5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다 감염에 노출됐다, 전염에 노출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분 주위에 앉았던 일정 부분의 일정 거리에 있었던 분들은 혹여라도 전염의 가능성이 있다고는 볼 수는 있겠죠. 그분이 근데 그 의사가 누군지 몰랐을 텐데요. 그 1565명이 그분 얼굴도 몰랐을 테고. 증세가 그러니까 심해진 것은 30일 오후 31일쯤부터였던 것 같고 그 참석했을 때는 증세가 조금 약간 있었던 미열과 약간의 기침인데 이제 본인은 뭐 알레르기 증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확인은 안 되지만 그 주변에 앉으셨던 분들은 당국이 역학조사를 해서 격리를 하거나 본인에게 알려주거나 해서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전문가 서울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좀 안심하셔야 될 부분은 좀 안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